안녕하십니까. 학군과 교육의 심정섭입니다. 자, 우리 교육 현안 전문가 질문에 대한 시리즈를 좀 해보고 있는데요. 5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특목고나 자사고 아니면 명문 일반고, 강남권 명문 일반고 보통 말하는 거겠죠. 그 서울대를 뭐 7, 8명 이상 매년 보내서 전국 100대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그런 학교들의 재수 비율이 높은 이유는 뭔가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구체적인 질문은 최근에 쓰신 입시지도 책을 보면서 이른바 잘 나가는 명문고나 뭐 아니면 특목고의 졸업생 중에 재수 비율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높아가지고 놀랐습니다. 뭐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철저히 아이들의 성적 수준과 니즈에 맞춰서 학군을 선택하고 사교육을 설계해야 된다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인상적이었고요. 그렇지만 현실은 모두가 스카이캐슬, 뭔가 그 좋은 학군에 들어가고 좋은 학교에만 들어가면 입시적으로는 해결된다고 그래서 막 초등학교 때부터 막 그렇게 뛰는 현실을 교육에 올인하고 목을 매는 그런 현실을 말하는 거겠죠. 스카이캐슬을 꿈꾸는 한국 사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입시적인 진실을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지금 통용되는 수많은 교육 정보들 그런 것들이 오염된 게 너무 많습니다. 아까 뭐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다. 그다음에 또 제가 좀 동의하지 않는 말이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할아버지의 재력이 아이의 입시를 결정한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적으로 있는 그런 사실들을 너무 확대 재생산해서 부정적인 기류를 전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확산시키는 것이 사실 이제 문제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입시적인 진실, 교육 현장의 진실이 제대로 잘 알려지지 않는 거죠. 뭔가 올바로 된 팩트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주어지는 그냥 선정적인 언론 보도라든지 자극적인 어떤 내용들에만 너무 휘둘려서는 안 되고, 주변에 또 제가 조심해야 될 게 엄마들의 커피숍 토크, 같은 또래 엄마들의 커피숍 토크에서는 비교 경쟁밖에 일어나지 않고 그 가운데 기승전 학원 수강이나 뭔가 애를 더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밖에 결론이 안 나갈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좀 오염된 정보가 아니라 팩트를 정확히 한번 체크를 해보고 또 그런 부분에서 좀 공부를 해서 내공을 쌓는 게 뭔가 제대로 된 입시 로드맵을 짜줄 수 있는 길이라고 보고, 그런 취지에서 사실 이제 입시지도라는 책을 쓰게 됐고, 뭐 제가 쓴 책이라든지 칼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영상들 이런 것들 한번 참조를 하셔서 좀 중심을 잡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특목고 자사고 재수 비율 얘기하기 전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가장 많이 제가 받는 그 입시나 아니면 교육 로드맵 질문이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데 특목고를 가야 되느냐 일반고를 가야 되느냐 이 질문이죠. 이제 특목고라고 하면은 이과 쪽에서는 영재고 과고, 근데 통칭해서 다 과학고등학교로 불리고 있죠. 그 영재고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제 책에서 좀 참조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문과 쪽에서는 외고, 국제고 여기까지가 이제 특목고죠. 그다음에 자율형 사립고라고 해서 자사고라고 하는 게 좀 대표적인 게 뭐 민사고, 하나고, 뭐 상상고 이렇게 해서 전국 단위로 학생들을 뽑을 수 있는 그런 뭐 한 10개 정도 되는 전국 단위 자사고 이런 데들이 이제 다들 선호하는 학교고, 또 강남권 명문고등학교라고 그러면 이제 많이 얘기했던 숙명여고, 단대부고 뭐 이런 강남에 있는 학교들이 말하는 거죠. 대치동이나 아니면 뭐 강남 서초권에 있는 주요 있는 그런 학교들이 보통 이제 전국 100위권 안에 드는 그런 이제 학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학교들의 재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선 영재고, 과고 같은 경우는 재수 비율이 낮죠. 거의 한 이제 영재고 같은 데 가서 재수 비율이 한 10%뭐 정도 이하로 나오는데, 영재고 가서 재수하는 학생들은 이제 이공계로 가지 않고 본인이 이제 의치한수라고 그러죠.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학과. 그래서 이런 그 의학 계열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이제 재수를 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좀 특수한 경우로 좀 빼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 이제 외고만 해도 외고나 국제고가 평균이 한 3, 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강남권 일반고 같은 경우는 한 60%, 뭐 심하면 70%까지 가고요. 그다음에 광역자사고, 서울권의 광역자사고 모 학교 같은 경우도 거의 한 뭐 70% 육박하는, 그래서 재수 삼수까지 포함해서 졸업생 대비 재수 비율을 보면 거의 90% 나오는 그런 학교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목고를 가야 되냐 일반고를 가야 되냐라고 하는 이런 이제 보편적인 질문에서 제가 뭐 간단하게 답을 드리는 가장 큰 지혜는 그 학교에 가서
상위 20, 30%에 들 수 있는 자신 있으면 가라라고 하는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뭐 지금 아까 그 학교에 가서 잘 적응을 못해서 뭐 내신도 안 좋게 받고 그래서 하위 3, 40%로 밀리면 재수삼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상위 한 50% 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순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입시 현실적으로 봐서는 상위 20, 30%에 들 자신이 없으면 현장에 가서 5, 60% 이하로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애가 지금 중학교 때 공부하는 거 봐서 좀 고등학교를 가서 공부를 시작해보지도 않았는데 가서 상위 20, 30%에 들지 안 들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또 약간 유머 섞어서 대답을 그렇게 해드리죠. 그걸 모르고 계시면 이제 하위 3, 40%로 밀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사실. 그 학교 내신이 어떻게 나오고 어느 정도 영수 선행이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학교에 가서 수시 TO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내신도 안 되고 수시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재수삼수로 이어지는 현실이 어떤 거 이런 부분을 모르시고 가면은 이제 하위 3, 40%를 예약하고 가시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딱 봐가지고 그런 준비들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뭐 특목고에 운 좋게 됐다 그래도 요즘 이제 외고 같은 경우는 영어만 갖고 전형을 하기 때문에 옛날보다 들어가기가 좀 수월해진 편이거든요. 근데 갔을 때 내가 영수 선행도 안 돼 있고 뭔가 수시 대비 능력이나 뭐 이런 스토리 교육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 좀 힘들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특목고에 가는 것보다는 일반고에 가서 차근차근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나을 수가 있겠죠. 또 두 번째 조언으로는 특목고 같은 경우는 약간 천재형 학생, 좀 근성이 좋은 학생들이 가는 게 좋고 일반고는 약간 노력형이나 차근차근 밟아가는 학생이 좋다. 이런 얘기도 좀 현실적으로 많이 드리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모 자사고에 지금 이제 자사고 입시 결과가 끝났는데 그 겨울방학 숙제가 나왔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제가 이제 받아봐가지고 그 학생 겨울방학 숙제를 한번 보니까요.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 그 실력 정석 그걸로 수원까지 다 풀어와라.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2권을 정해가지고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와라. 그 다음에 영어 원서로 된 뭐 책을 하나 읽고 그거에 대한 영어 서평, 영어로 쓰려면 영어 뭐 서평을 써오든지 한글로 된 서평을 하나 써와라. 이런 게 숙제였거든요. 이런 숙제를 받아보면 좀 뭔가 순진하신 분들은 이거 뭐야? 애가 고등학교 수학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수학 정석을 수일까지 다 풀어오고 그다음에 뭐 영어 수능 모의고사를 지금 1, 2, 3학 1, 2학년 공부도 안 되는데 3학년 때 보는 모의고사를 지금 풀게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순진한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특목고 아이들은 영수선에 굉장히 많이 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벌써 중간고사 부분부터 뭐 본인들이 공부한 수능 모의고사 유형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본인들이 공부하는 따로 교과서를 거의 공부하지 않는 거죠. 사실 고등학교 수준에 있는 따로 정해진 텍스트를 가지고 공부하고 거기서 내신을 하고 이런 내신 문제를 내고 이런 부분의 현실들이 있는데 그 현실을 모르고 그냥 특목고에 가게 되면 거의 따라가기가 힘든 경우들이 많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학생들은 그냥 차근차근 처음부터 뭐 집합부터 인수분해부터 도형의 방정식부터 이렇게 나갈 진도대로 나가주는 곳은 일반고는 그렇게 나가죠. 일반고는 가자마자 야 니들은 다 영수선행 됐으니까 우리는 뭐 삼각함수부터 나간다 이런 학교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근차근 공부할 학생이라면 사실 일반고 로드맵이 더 좋을 수 있다. 그런 조언을 많이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특목고나 자사고 비율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는 학교 알림이 같은데 학교 알림이라고 하는 정보 공개 사이트가 있죠.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졸업생 진학 그다음에 진로 결과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 통계를 보면 4년제 대학은 몇 명을 갖고 그다음에 취업은 몇 명을 했고 그다음에 기타로 잡히는 게 있어요. 그럼 대학도 안 가고 그다음에 전문대도 안 가고 해외대로도 안 가고 취업도 안 했는데 그 기타가 뭐겠어요? 기타가 대부분 재수를 하는 거죠. 그 재수하는 학생들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우리 아이가 그 학교에 가서 하위 몇 % 정도를 하면 결국은 재수 삼수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 재수 삼수로 이어진다는 건 그 학교를 간 의미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다른 얘기를 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고 그런 좋은 분위기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간다. 또 명문 학교를 나오면 나중에 인맥 형성에 도움이 된다. 뭐 그런 또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또 하나 뭐 단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 아무리 명문고를 나와도 본인이 좋은 대학을 못 가고 사회에서 성공을 하지 않으면
동창회에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학벌 사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모습 중에 하나인 거죠. 본인이 잘 되고 성공해야 동창회도 나가고 친구도 이어주고 그러는 거지. 본인은 생각지도 못한 대학을 가고 그랬는데 다들 좋은 대학 간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그때 우리가 그래도 동아리 활동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여러 가지 주제로 공부했지. 이럴 내공이 있고 막 그럴 학생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공부가 아니더라도 뭐 집안에서 물려준 뭐 재산이 있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서 나는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아이라고 그러면 뭐 특목고 가서 좋은 친구들 사귀고 많이 해라. 그런 목적으로 너는 공부가 아니라 사업 목적으로 가서 사귀는 거다. 이렇게는 보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순진하게 그 명문학교 가면 그 나중에 뭐 그런 동문도 좋은 동문들이 생기고 그 안에서 잘 어울려가지고 공부를 하겠다. 이런 것을 바라보고 뭐 이게 특목고를 선택한다. 이런 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아이의 상황, 우리 가정의 경제적 형편, 또 아이의 진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올바른 진로 로드맵을 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에 모두가 스카이캐슬을 꿈꾸는 한국 사회에서 이런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저는 팩트 체크를 하시고 교육 독립, 경제적 독립을 하셔서 오염된 정보에만 휘둘리지 마시고 또 그 가운데 괜히 돈 쓰고 교육적 성과도 안 나고 노후 준비도 안 되는 그런 조금 많은 선배 부모님들이 걸어갔던 실패의 길을 답습하고 또 따라가지 마시고 나름대로 주관을 갖고 우리 아이에도 많고 우리 가정 형편에도 맞는 로드맵을 찾아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